내란 국제 청산 각 후보들의 키워드는 이랬습니다. 나라 바꿀 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유세 분석해보죠. 마지막 유세 각 후보들은 어떤 메시지 냈을까요?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뻗히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2호 4번을 보면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 지금 현재 투표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해 드릴 텐데,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의 왼편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전국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아래에도 지금 특집 3시간 김재의 돌직구쇼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전국 투표율이 여기 요 9.2% 정도 여기군요. 9.2%인데 이게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9시 기준으로 가장 높은 본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번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대구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도 과연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3명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이준석 후보는 대구였습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좀 다 다를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이제 마지막에는 아마 그 선거를 앞두고 자기 어떤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고 또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요구했고 네네.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랑 종식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이제 여의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경선을 거치면서 후보로 늦게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광역적인 투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가 굉장히 보수 결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투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의 결집이랄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선거 관련된 비용도 그렇고요. 또 개혁신당의 어떤 존재 자체가 다른 거대 양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홀로 유세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산 갔다가 자기 지역구인 동탄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유세 후보들의 연설 한 대목씩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와 서울시청과 대구에서 최종 유세 장소를 선택했던 3명의 후보. 자, 과연 마지막 유세의 어떤 주된 메시지는 어떤 것을 밝혔을까?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인지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오직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일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킵시다, 여러분. 투표는 이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최종 유세, 파이널 유세의 한 대목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똑바로 찍으시면은 대한민국 국방안보가 튼튼하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 평화 아래서 바로 경제가 돌아가고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겠죠.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일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로 반드시 승리의 그날로 함께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이 나의 방탄조끼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번엔 이준석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TK 출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둔 100% TK DNA를 가진 이준석이는 대구의 열렬한 성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내정당의 대표를 36살에 역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고도 대구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가장 진취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미래를 향한 선택, 기호 3번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자, 후보들의 파이널 유세 장면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막판 변수가 이 단일화였는데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와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가 같아요. 현재 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권영진 의원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 같아 보이는데 지금 투표율이 현재 시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구가 지금 1등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1등이라는 거는 본투표는 그렇다는 거죠. 본투표. 그 사전투표가 사실은 대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네. 대구가 25.65% 정도 되고 그 밖에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50%가 다 넘었거든요. 사실 전 이 시간에 투표 독려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구 시민들께서 좀 투표장으로 많이 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어제 이제 대구에 와서 자기가 보수의 미래고 시드머니로 자기한테 투자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대구 시민들에게는 저 얘기가 먹혀들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야, 저 이준석이 좀 너는 다음에도 있잖냐 이번에는 좀 네가 들어가 주면은 김문수로 단일화 되어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열망이 사실은 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썩 먹혀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이번에 자기가 당선될 수는 없을 테니까 미래를 위한 정치 자산으로 가려면은 적어도 자기가 2자릿수는 얻어야 된다,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중간에 있으면서 단일화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대구 경북 민심으로 놓고 보면은 막판에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하는 이찍명인가요?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라는 게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데는 이준석에 찍는 표는 만약에 이준석이 없다면은 김문수 후보의 올 표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갈 표가 오히려 이준석이 갈 거다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뭐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자릿수 중에서도 아주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는 최소화시키되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초반 같은 경우는 뭐 이 선거 되겠나, 그리고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에 투표 안 할란다, 차라리 뭐 이준석이나 찍지, 이런 여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야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데 그게 얼만큼 강도 높게 뭉쳐서 오늘 투표장으로 나가느냐가 선거 결과를 어떻게 좌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영남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터밭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영남권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으냐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 투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투표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권은진 의원님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표 결과는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이준석 후보랑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 주고받았는데 함께 보실까요?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 메시지는 김문수는 이미 졌다. 그러니까 범부수의 시드머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졌다라는 걸 지금 가정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박합니다. 이길 수 있다. 뭐 국민의힘 주장은 골든 크로스가 됐다. 이런 주장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끝났다. 차라리 미래에 나에게 찍어달라라는 이 이준석 후보의 메시지. 뭐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거다라는 메시지도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복경은? 서로 저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제 권성동 의원은 김문수를 찍어줘야 이긴다. 이준석을 찍는 것은 곧 이재명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내면서 김문수로의 유권자들을 통한 실질적인 단일화, 뭐 이것을 이제 유도하는 발언인데요. 저 말이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라는 말을 과연 우리 국민 얼마나 그 실제 어떤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보수의 집권을 바라고 있는 일부 그 보수 지지자들, 그분들은 아 그래 희망이 있어라는 어떤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은 이준석 후보의 말에 좀 더 신빙성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이번은 보수가 계엄도 했고 잘못도 했고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잘못 추천해서 잘못 뽑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이번은 우리가 질 텐데 지는 싸움에 우리 거를 모두 다 투입해서 다 낭비하지 말자. 결국은 이번은 졌으나 다음 게임도 있으니까 다음 게임을 위해서 자산을 좀 쌓아놓자. 그 자산이 바로 자기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더 많이 득표하기 위한 어떤 공방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이제 저런 메시지를 내고자 했다면 그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금 더 미래가 있는 정치 지도자답게 선거운동을 했으면 저 메시지가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경박스러운 모습, 그리고 여전히 그 좀 젊은데 뭐가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확인시켜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절대 대선 후보 TV 토론, 아니 뭐 총선 후보든 누구든 TV 토론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가벼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한계를 충분히 다 노정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보수의 미래이기 때문에 시드머니로 투자해달라라는 메시지는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을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미 졌다. 김문수 후보가 졌다. 다음번을 위해 나를 투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김문수 후보, 김문수는 이번에 이미 졌다라는 이준석 후보.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보수 진영의 비겁하고 무임승차만 노리는 그런 웰빙 행태를 저는 비판하고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결국 오늘 이 투표에서 여러 가지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일 텐데 지금 각종 마지막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서 3자 대결 구도에서 조기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 속에서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이 딱 시작됐잖아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였나요? 6일 정도였나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과연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이걸 봐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렇죠? 각 당이 예측하고 있는 바도 분명히 있고 그 그래프가 이게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이 최종 득표율이 어떻게 될 건가는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추사대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오늘 뭐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대로 투표장에 우르르 보수 유권자가 쏟아진다면 막판의 변수가 될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점점 치고 와서 소위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갈표를 이준석 후보가 습득을 해서 10% 이상을 넘긴다면 이준석 후보 주장대로 선거는 끝날 것이고 김문수 후보의 패배로 끝날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굉장히 공표 금지 기간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블랙아웃 기간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 예, 거를 그 전체적인 추세는 뭐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까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진영 간 결집은 계속 이루어졌을 텐데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빠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판에 얘기했던 이 소위 말하는 시드머니 또 이것도 역시 사표 심리를 주장한 건데 사표 심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어차피 질 후보인 김문수 후보한테 주지 말고 그 표를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보수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 어쨌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어차피 질 김문수 후보에게 주지 말자. 그게 사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위 후보가 서로 사표를 주장하는 게 굉장히 기이한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보수 전체가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각자 전략이 참 부재했던 거죠. 어려웠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그 얘기를 하려면 일관되게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복귀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 3차 TV 토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오히려 노예하고 구태 정치인 비슷한 형태로 가서 마지막에 본인이 보수의 미래를 자처하고 보수의 미래의 어떤 시드머니가 되겠다. 그 표를 나한테 달라고 했다 한들 글쎄요.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아니면 또 이 보수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중도 합리적 보수에 계신 분들이 이준석을 미래의 어떤 보수의 미래로 선택할 만한 어떤 매력을 전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의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아마 최상이었을 거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 빠져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사표 심리,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뭐 2위 후보인 김문수 후보한테 다시 한번 밀어줘야 결집 효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오히려 더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하나의 표,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있는 제3의 후보 성격을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 내에서 움직이는 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효과밖에 없어서 아마 이준석 후보로 갈 수 있던 표 중에 일부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집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분석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 전문가들의 개인 견해입니다. 앵커가 굳이 하나하나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안 달아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문제 삼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도 한번 이쯤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현재 시각 투표율이 높다고 합니다. 사전 투표는 지난 대선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본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 물론 9시 30분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나가 있군요. 이 기자, 지금 투표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과천 중앙선관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국 투표 현황을 알 수 있는 상황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3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9.2%로 지난 20대 대선 때 같은 시간 대비 1.1%포인트, 22대 총선 때보다 2.3%포인트 높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5%인 대구입니다.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25.6%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사전 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은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6.3%인 광주입니다. 광주의 경우 이미 유권자 약 52%가 사전 투표에 나선 만큼 본투표 참여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 당시 부실 선거 논란을 빚은 선관위는 본투표 관리에는 사활을 건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인력 13만 명을 현장에 배치했고요. 사전 투표 당시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 벌어졌던 투표지 반출 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사무관리원들에게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고 지역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준비를 마쳤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6시부터 전국 14,295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보다도 높은 본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투표는 이 거리로 인한 보궐선거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투표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이 시각 현재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가족 단위 유권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 주소지 소재 지정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이곳 투표소에서도 자신의 지정 투표소가 아닌 줄 모르고 투표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집에서 나서기 전에 나의 투표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꼭 챙겨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사퇴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투표소에 붙어있는 사퇴 후보자 안내문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등을 촬영할 수 없고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봉인돼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경찰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6시부터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투표소와 개표소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투표소 순찰과 투표함 회송에도 경찰관 2만 9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당 3동 제3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취재 기자들 연결했습니다. 현재 시각 투표율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의 지역별 투표율 현황은 어떤지 저희 채널A가 아주 예쁘게 만든 대선 특집 그래픽으로 현재 시각 투표율 한번 만나보시죠. 네, 레이싱 드론이 아주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 드론이 전국을 날며 투표율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8.5% 현재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아주 예쁘게 드론에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으로 가봅니다. 광안대교고요. 8.1%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어딜까요?
우리 권영진 의원님 지역구가 있는 대구군요. 현재 대구 11.5%. 대구의 유명한 83타워입니다. 맞죠? 제 지역구. 달섭니까 저희가? 네, 달섭.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9.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이 저희 드론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빛의 도시 광주입니다. 광주는 사전투표가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상대적으로 현재는 낮습니다. 6.3%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이죠. 대전입니다. 엑스포. 엑스포 탑이 대전 지금 본투표율이 10%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가 많은 걸로 봐서 이 울산이죠. 울산. 근대화를 이끈 산업도시 울산. 현대차 울산 공장이 보이는데 8.7%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행정 중심 도시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보이는데 8.1%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높습니다. 자, 이번엔 어딜까요? 수원 화성이 보이는 거 봐서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투표율 높습니다. 10%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악산의 울산 바위군요. 강원입니다. 강원도에는 울산 바위가 있어요. 울산 떼기 9.7%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단양의 도담 삼봉이에요. 충북입니다. 충북 투표율 높아요. 충북 투표율 높아요. 10%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복기왕 의원님의 지역 아산이 있는 충남. 충남 높은데요? 10.2%. 야,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서 그런지 두 분 지역구 모두 지금 투표율 높아요. 전북 6.8%. 한옥마을이죠.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고향. 6.8% 투표율입니다. 자, 여수 돌산대교 나오는 거 보니까 전남이죠. 전남 투표율 6.6%. 사전투표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투표율은 현재 낮습니다. 첨성대가 보입니까? 경주가 있는 경북입니다. 경북도 10.9%. 상당히 지금 경북 투표율 높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이순신 장군이 보이는 경남 10%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한 곳입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 떠나요 제주로. 제주도 8.4%에 더 낮지 않아요? 이 시각 평균보다 낮지 않은 투표율 제주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투표율을 집계해 볼까요? 경복궁이 보이고. 자, 지금 채널A 오픈 스튜디오 걸립니까? 9.4% 전국 투표율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 투표율이 이 시각 지난 대선, 지난 총선 때보다 모두 높아요. 권영진 의원님. 앞서 우리 권영진 의원의 이 지역구 싹 저희 레이싱 드론이 훑고 갔어요. 대구도 투표율이 높고 전국 투표율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난 대선, 지난 총선보다 높아요. 사전 투표는 지난 대선보다 낮았어요. 국민의힘에게는 현재 투표율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시그널입니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워낙 사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3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보다도 우리 대구 사전 투표율이 8% 이상 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나와야 된다.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들이 돌직구시 보고 계시니까 끝나고 가서 아마 다 뜯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사전 투표 첫날 했는데 그거 이제 내가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 왜 저한테는 시장님이라고 아직 그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왜 사전 투표 하셨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 3년 전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본 투표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8% 마이너스 8% 이상 낮았고 지금 본 투표는 평균보다 한 2% 이상 높은 상황이니까 아마 계속 우리 시민들께서 투표장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어제 확실하게 어제 느낀 분위기는 투표 꼭 해야 된다. 네네. 제가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투표를 독려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열기로 보면은 아마 오늘 투표율은 굉장히 높을 거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은 3년 전보다 다른 것이 3년 전에는 저녁 오후 6시까지였지만 오늘은 2시간 더 주어져서 8시까지거든요.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추세로 가면은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 3년 전보다도 전체 투표율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투표율이 한 9.8% 정도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구가 11.5%, 충북이 11.6%, 충남이 10.3%. 충남, 충북 다 투표율 높아요, 복경 의원님? 영남 쪽과 우리 충청 쪽의 사전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율은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충청도 투표율은 역대로 보면 그다지 높지 않아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그 거의 뭐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순위로 볼 때 지역별로 이번에 보면 사전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좀 낮았지만 또 저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에 비해서도 좀 낮았지만 이번엔 평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전 투표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한 오후에 오늘처럼 2시간 정도 시간을 더 주었으면 훨씬 더 좀 높아졌을 텐데 보통 보면 금, 토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목, 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줄을 서는 이런 기이한 풍경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분석을 할 때는 실제 2% 정도 지지난 대선보다 떨어졌지만 사실상 투표 열기는 훨씬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렇군요. 네, 오늘 투표도 보면 이른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저녁 시간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른 시간 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 선거군의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좀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번 선거는 애시당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 때문에 표가 잘 안 갈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보수 진보해서 그냥 관성대로 비슷하게 또 뭐 오차범위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그랬는데 막판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 들어오기 전 보면 이준석, 김문수 합친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랑 거의 맞먹거나 버금가는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달려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그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오늘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좀 길어진 이 시간이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당 두 분 모두 다 이번 투표율은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각 후보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는 다른 분석 주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뭐 사전 투표가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뭐 본 투표가 높으면 어느 쪽에 유리하고라는 분석은 있었습니다만 꼭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번 선거처럼 부정선거 관련된 것이 화두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 과정에서랄지 탄핵 과정에서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층에서 이 부정선거를 굉장히 확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라면 이건 뭐 사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선거에서 TK 지역에서 사전 투표가 뭐 굉장히
이제 최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사전 투표를 하든 본 투표를 하든 그건 유권자의 뭐 권리니까 그렇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 투표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전 투표, 본 투표 어떤 투표율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 말인즉슨 좀 미묘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성향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근데 대구에서 투표율을 봤는데 전과 같다랄지 전과 더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런데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플러스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보수의 결집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물론 뭐 일리가 있는데 네네. 결국 지난 대선과 그 지난 대선의 어떤 77%를 좀 기준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7%라도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이 나온다랄지 뭐 1, 2%라도 높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77%라도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좀 알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77%에서 상당 부분 뭐 적어도 3%, 5% 정도 하향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대 이 투표율과 올해 선거의 어떤 사전 투표율까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이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사전 투표율을 보면 지난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어요. 36.93. 이번 사전 투표는 34.74로 마감이 됐고 뭐 어떤 부정선거 의혹 또는 뭐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어떤 불신 탓이 좀 있었다라는 분석도 주셨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는 지난 대선 때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투표율이 11.7%를 넘기고 있는데 과연 최종 투표율은 이번에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될지가 상당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 최종 투표율 예상은 19대, 20대, 21대를 다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본 투표의 투표율 상승 추이는 19대 대선 때 2017년 대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꽤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7시 대, 8시 대, 9시 대가 17년 대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전 투표는 19대 대선하고 이번 대선 비교해 보면 10% 정도 이번에 높지 않습니까? 직전 대선보다는 낮지만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19대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전 투표는 10%가 더 높고 본 투표는 또 그때의 높은 그 추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대로 간다면 투표율은 지난 대선 19대 대선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는 게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시간대별 추이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19대 때는 최종 투표율이 77.2%였는데 그때 사전 투표가 26%였고 이번에 34%면 단순 수치로 하면 이제 뭐 한 10% 가까이 플러스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고 결국에 일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지난 대선의 77.1%보다는 확실히 높아지는 분위기인 건 맞고요. 이 분위기가 누구한테 유리할 것까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의 어떤 열기 분위기가 확실히 이번 선거가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이 투표를 통해서 내가 끝내고 싶다. 이런 열기가 실제 투표장에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오늘도 본투표의 분위기가 지난 대선 19대 정도의 그 높은 투표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 최종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민주당이 예상했던 바대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추이를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1%예요. 민주당에서는 이 77.1%와 비슷한 수준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조기현 변호사님이 분석했던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80%에 임박할 정도가 되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막판에 이 보수층 유권자들, 뭐 권영진 의원 계신 뭐 대구나 경북에서 이 본투표의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78%를 넘기고 80%에 육박하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이냐 80이냐 뭐 양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최종 투표율이 77이 나오느냐 80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어떤 투표율을 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영남의 사전 투표율은 평균에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사전 투표율 34.74%. 오늘 오전 기준, 오늘 9시 기준 지금 본 투표율이 지금 9.2. 영남, 뭐 대구, 경북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다. 권은진 의원님이 그래서 높다고는 해도 지금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지역별로 지지층의 성향이 뚜렷하거든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층들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사전 투표는 서고 동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 호남 쪽은 굉장히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그리고 이 동저해서 영남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은 사전 투표가 낮았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본 투표율이 누가 더 어디가 더 유리할까? 본 투표율은 아무래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은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보수 유권자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북은 지금 사전 투표가 31.51로 나오는데 3년 전에 41% 나왔어요, 경북. 네. 그 10%나 지금 사전 투표로 낮아진 거거든요. 우리 대구는 지금 이 한 8% 정도 낮기 때문에 만약에 본 투표에서 지난번 이 투표율 정도 되는 한 78, 80 나온다라면은 본 투표에 많은 이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했고, 그 투표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거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투표율이 78%냐 80%냐 이거보다도 어느 쪽의 투표율이 어느 지역의 투표율이 높으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높으냐 아니면은 본 투표율이 높으냐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서 본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정말 지난번 이 전체 평균이 77.1% 투표율이었는데 이걸 넘어서서 80%까지 가는 만큼 본투표를 높일 수 있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제주에서 제주 선관위가 이 특정 이 유권자 한 명을 지금 고발한,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나왔는데 사전 투표를 한 분이 본 투표를 또 하려고 해서 참관인에 의해서 지금 딱 적발이 된 시도가 제주로부터 지금 저희 서울 광화문 특집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투표인 거죠. 사전 투표를 한번 했는데 또 본 투표에 와서 하려는 분이 지금 적발이 실시간으로 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전 투표를 했으면 본 투표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선관위가 적발을 해냈고, 선관위가 했다기보다는 저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지금 걸러지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지금 투표를 한 분 같은 경우는 조기현 변호사님 신분증을 갖고 본인의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신분증을 들고 와서 본 투표를 한다면 바로 투표용지 출력이 안 돼요. 지금 이중 투표 시도인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죠. 예. 중복 투표잖아요. 그게 사전 투표가 이제 이 겉으로 보기에는 투표용지를 받아서 하고 뭐 이게 직접 정자 서면하고 해서 이게 이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전국 통합 명부로 다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혹시나 내가 뭐 관외 투표를 했으니까 내 선거구에서 오늘 또 투표를 해도 그거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완전히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투표 시비에 걸릴 수도 있고 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투표 결과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어떻게 유리한 결과를 좀 낼 수 있을까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예, 어떤 식으로든 발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모한 시도 하시지 말고 이미 투표를 하셨다면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셨듯이 무모한 시도 하시지 말고 지켜보시는 게 낫다. 사전 투표했으면 본 투표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투표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현재 대구가 16.7%로 투표율이 1위를 찍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국 투표율은 13.4%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율은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투표율입니다. 지난 대선은 11.8%였고요. 지금 이 시각. 지난 총선은 10.4%였는데 지금 본 투표율이 13.4%로 지난 대선 총선 때보다도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전국 투표율 드론 날려볼 수 있을까요, PD님? 됩니까? 드론을 몇 대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 후보가 열심히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에서 돌직구쇼에서 각 이 3명의 후보의 유세 연설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키워드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퀴즈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뭘까요? 복경 의원님 뭘까요? 내란이겠죠. 과연 볼까요? 정답은 역시 맞추셨군요. 내란을 332회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했고요. 의외로 에너지 238회 언급을 했고요. 계엄을 191회 언급을 했고요. 쿠데타를 123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계엄, 쿠데타 이걸 가장 많이 언급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내란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연관돼서 쿠데타, 계엄, 윤석열 이런 말들이 다 한 꼭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선거의 원인 제공이 바로 그 내란, 쿠데타, 계엄 때문에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자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주장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선거가 왜 5년 만에 치러져야 될 선거가 3년 만에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결국은 그 원인 제공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주시고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데. 에너지는 뭐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유세 과정에서 에너지부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그 전 세계적인 그 ESG의 목표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국가에서 진작했어야 되는데도 외면하고 있고,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국가에서 다루지 않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빠르게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각종 좀 AI가 발전돼 나가는 데 있어서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미래 메시지를 대표하는 것이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그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이 계엄, 쿠데타, 내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란 키워드를 우리 복경 의원이 맞추셨어요. 자 그러면 권영진 의원님, 김문수 후보 유세 키워드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뭐가 가장 많았을까요? 방탄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아마. 자 과연 그럴까요? 공개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 키워드를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권영진 의원의 예상대로 역시 두 분 다 맞추셨어요. 방탄이 419번, 방탄 조끼가 181번, 방탄 유리가 102번. 훨씬 많어. 방탄이 내란보다 훨씬 많아. 내란보다 훨씬 많아. 세 개 다 합친 게 다 방탄이에요. GTX 113회.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방탄에는 이제 방탄 유리, 방탄 조끼만 있는 게 아니라 방탄 국회도 있고, 그렇군요. 또 방탄 입법도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는 방탄할 필요가 없는 후보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국회도 지난 3년 동안 방탄 국회 한다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국회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선거전 들어와서는 지금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동안 대통령 선거 있었지만은 방탄 조끼를 입고 후보가 또 방탄 유리까지 해서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방탄 유리나 방탄 조끼가 필요 없는 후보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방탄 조끼를 입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찌 보면은 도덕성이라든가 또 그동안 이 8개 이 사건의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걸 덮기 위해서 국회를 방탄 국회를 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본인이 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는 제가 안 되는 면소법 뭐 이런 법까지 이제 방탄 입법까지 하니까 그걸 빗대서 이런 후보를 찍으면은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의 품격이 뭐가 되겠느냐. 더더군다나 지금 입법부만 장악하고도 지금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걸 가지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하면은 이게 완전히 괴물 독재 국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연상시키면서 방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유세 때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내란, 또 김문수의 방탄 이거는 사실은 이 국민들을 위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로는 제가 볼 때는 썩 박수 칠 만큼은 안 돼요. 이번 대선을 보면서 3가지가 없는 선거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대선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심판, 평가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없어요. 정책 자료집 며칠 전에 이제 다 내놓은 국민들은 몰라요. 무슨 정책인지. 그다음에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될 텐데 통합이 없어요. 갈갈이 또 찢어놓는 선거가 되는데 이게 누가 되더라도 정말 앞으로 국민들 입장, 나라를 위해서는 걱정스러운 대선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키워드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2시간 더 투표가 가능한 거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유의할 점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특집 돌직구쇼 3시간 방송 시청하시고 투표장 가시면 든든하실 수 있어요. 뭘 챙겨가셔야 할지, 뭘 유의하셔야 될지 우리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사전투표와 가장 다른 점은 투표 종료 시점입니다. 오전 6시, 투표 시작은 똑같지만 투표 마감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통상적인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6시지만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분류돼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깁니다. 아무 투표소나 찾아가도 되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유권자의 주소지 소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국가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 사진이 아닌 휴대전화로 작동 모습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 다음 본인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기표는 1명에게만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하거나 2개 란에 걸친 기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을 수 있고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지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선 본투표는 전국 1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관공서나 학교, 공공기관 외에도 카페나 예식장, 사설체육관 같은 민간시설에서도 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우리 최 기자의 안내사항 친절하게 잘 설명드렸습니다. 신분증 꼭 잊지 말고 3시간 특집 돌직구쇼 방송 보고 투표하시고 돌아오셔서 이따 오후에는 다시 또 김진애 앵커와 함께 대표 방송 만나보시고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도 김진애 앵커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또 김진애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자, 지금 현재 시각 투표율 저희 채널A의 레이싱 드론을 띄워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지난 대선 총선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드론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로 벌써 일단 드론이 출발했어요. 국회의사당을 찍고 있는 드론. 서울은 현재 투표율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드론 띄웠는데요. 광안대교. 부산 12.5%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진 의원 지역구 83타워가 있는 대구. 오우, 대구가 지금 전국 투표율 1위 같은데요. 1등입니다. 대구 1등. 17%의 전국 1위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입니다. 13.4%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전국 투표율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광주입니다. 광주는 9.5%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죠. 그리고 대전입니다. 엑스포 다리와 한비탑이 보이고요. 대전 투표율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14.5%. 지금 이 TK와 강원, 그다음에 경북 충남 쪽, 충북 충남의 투표율이 높아요. 울산 13%. 자, 이번에 세종입니다. 세종 투표율은 현재 12.1%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이 보이는 경기로 가보죠. 경기 투표율 볼까요? 지금 이 시각 경기도 14.1입니다. 경기가 전국 투표율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바위가 있는 설악산의 강원 투표율 14.3. 역시 강원 보세요. 전국 투표율보다 높죠. 강원 투표율 높습니다. 강원도 주민분들 투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충북입니다. 충북도 투표율이 지금 높습니다. 이 시각에 아침부터 우리 충북 유권자들 투표 많이 하고 계십니다. 14.4%. 자, 그리고 복귀양 의원님이 있는 충남 투표율 높아요. 오, 투표 동료 많이 하셨나 봐요, 복귀양 의원님. 14.9% 평균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우리 김광삼 변사의 고향. 전주가 있는 전북은 9.9%입니다. 자, 전북은 지금 평균보다 좀 낮아요. 돌산대교에 있는 여수도 전남 9.6%. 자, 이제 경북 볼까요? 지금 첨성대 보이죠? 경북. 오우, 경북도 16.1%입니다. 대구 못지 않습니다. 대구 못지 않아요. 자, 그리고 경남 통영 이순신 공원이 보이는 경남 14.7%. 그리고 떠나요 제주도 푸른바다. 제주 투표율 12.8%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다시 드론이 광화문에서 떴어요. 전국은 13.5%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지난 총선 때보다 투표율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금 17.0%로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경북 16.1%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충북, 충남 이런 순서대로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전도 투표율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투표율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